씨앗을 심었다면 매일 땅을 파보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물을 주며 차분히 자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리얼리티 트렌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는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미래도 원하지 않는 미래도 이미 존재한다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현실은 영화 필름처럼 펼쳐져 있으며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결정짓는 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에 맞는 현실이 나타나죠. 그럼 간절히 원하면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바딤 젤란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면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원하는 현실에서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렌서핑의 원리를 통해 의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이 자연스럽게 나를 돕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애쓰지 않아도 원하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현실을 바꾸려 애쓰죠. 물론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지치고 탈진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계속 벽에 부딪히고 뜻대로 되지 않죠. 바딤 젤란드는 현실을 억지로 통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 대신 현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소망을 실현하도록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표를 세상의 흐름과 조화시키는 것이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힘겹게 애쓸 필요도 없죠.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원하는 현실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현실을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의도란 무엇일까요? 바딤 젤란드는 세상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내부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을 통해 이루려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성공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와 같은 생각들이죠. 이처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부 의도입니다. 내부 의도가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심이 행동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죠. 하지만 저자는 내부 의도가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표와 의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 의도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감도 커지죠.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세상의 흐름을 맡기기보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죠. 예를 들어 부자가 되겠다 라는 의도가 생기면 더 많은 기회를 찾아 헤매며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내부 의도만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면
과도한 노력과 불안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야 해 라는 압박 속에서 긴장과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바꾸려 애쓸수록 일이 더 꼬이죠. 끊임없이 애쓰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잘 풀릴 것 같았던 일이 어긋나고 피하려던 일은 오히려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이 마치 반항하듯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나쁜 예감이 이상할 정도로 적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흐름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쁜 예감만 딱 들어맞는 걸까요? 바딘 젤란드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속 생각이 일치하면 그에 맞는 현실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심으로 믿고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 법칙은 원하는 것을 바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확신할 때도 현실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쁜 일이 반복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떠오릅니다. 분명 실수할 거야. 제대로 말도 못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수록 더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발표 순간이 다가오면 예상했던 대로 실수를 하고 말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실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다간 멀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수록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커질수록 감정도 강해지고 결국 현실이 된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따라 현실에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비춰준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단순히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면 긴장과 불안이 커집니다. 결과를 강제로 끌어오려 할수록 현실은 오히려 저항하며 멀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따르면서도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외부 의도입니다. 외부 의도는 세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며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 우주의 흐름과 같은 것이죠. 내부 의도만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면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물살이 점점 강해지고 저항이 커지죠. 그러다 지쳐서 포기하거나 흐름에 밀려나게 됩니다. 반면 세상의 흐름을 탄다면 어떨까요? 외부 의도를 활용하면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애써 방향을 조정하지 않아도 물살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더 큰 흐름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힘을 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강물에 몸을 맡기면 물살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 그 흐름을 탄다면 우리를 원하는 현실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는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고 일이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거나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죠.
너무 애쓰지 않고 오히려 내맡겼을 때 더 쉽게 성공했던 순간들 말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반면 아무런 기대 없이 편하게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예로 중요한 기회를 잡으려 할수록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쓸수록 오히려 기회가 멀어지죠. 그런데 잠시 신경 끄고 있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일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처럼 너무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가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부 의도는 내 힘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라는 태도입니다. 반면 외부 의도는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태도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억지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인식하면 됩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필요한 기회가 찾아오고 그때 가볍게 손을 뻗어 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부 의도를 활용하려면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믿고 기다리자는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의식을 열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현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딤 젤란드는 현실은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소유한 듯한 느낌 속에서 펼쳐진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 의도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 속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가짐과 확신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 감각을 갖는 것이죠. 결핍감과 조급한 태도는 그 부족함을 현실로 이동할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 외부 의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일치할 때 작동합니다. 원하는 것을 떠올릴 때 불안과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 감각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대신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분일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감정을 하느냐에 따라 현실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외부 의도가 작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트렌서핑에서 강조하는 것도 힘을 빼고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현실 창조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내부 의도는 방향을 설정하고 외부 의도는 그 목표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현실이 이미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열린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럴수록 더 고집스럽게 매달리며 스스로를 더 큰 압박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안다. 이 방법이 맞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해.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계획과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돌아보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흔히 될 일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는 것만 같다고 느끼죠. 때로는 계획을 내려놓고 흐름을 따라갈 때 더 쉽게 원하는 현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 방법만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열린 태도는 자신이 정해준 틀에서 벗어나 세상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며 저항하기보다 이 변화 속에 더 좋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반대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죠. 즉,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부정성에 집중하기보다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모든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크고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현실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맞는 길일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정말 원하는 현실이 올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면 세상의 흐름을 알아차리기 어렵겠죠. 불안과 집착이 커질수록 현실을 온전히 보기 어려워집니다.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밀어냅니다. 그 기회를 보지 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외부 의도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기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양자적 전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외부 의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회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기회가 다가올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딤 젤란드는 깨어있음이 외부 의도를 활용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감정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또렷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인식하고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의식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 하며 억지로 현실을 바꾸려 하죠. 하지만 트렌서핑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고 말합니다. 조급하게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에너지 흐름이 깨지고 현실은 더욱 뜻대로 되지 않죠. 강물은 밀어붙인다고 해서 빨리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를 길을 스스로 찾듯 현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방향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되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억지로 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현실을 왜곡시키죠.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주에 신호를 보냈고 세상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었다면 매일 땅을 파보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물을 주며 차분히 자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 되죠. 어떤 일도 억지로 서두른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적절한 순간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좋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불안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불안과 초조함이 커질수록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죠. 세상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뜻밖의 장애물,
외부의 소란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세요. 불안과 초조함에 휩쓸릴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요.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심을 잡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 혼란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흐름을 읽고 자연스럽게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둔 심상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믿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 그리고 외부 의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현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목표를 이룰 때 나는 행동하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트렌서핑에서는 이미 가진 듯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결심을 넘어 이미 그 현실이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이미 내 것이다. 나는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순간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에너지가 그 현실과 맞춰지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의도는 작동하여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가져다주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기회를 찾아 헤매고 어떻게든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신뢰하며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거죠. 오래도록 찾던 답이 문득 생각하지 않았을 때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억지로 찾으려 하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외부 의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트렌서핑에서는 세상은 당신이 비추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비추면 세상도 불안을 반영하고 확신을 비추면 그에 맞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걱정합니다.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의심과 불안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주는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죠. 진정한 변화는 흐름과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흐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세요. 원하는 것을 우주에 주문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흐름을 지켜보세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의 힘이며 트렌서핑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